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8월 3일 목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역대 최악의 노인 폄하 발언을 한 김은경 혁신위원장 민주당 오늘 아침에 갑자기 사과를 했죠. 민주당 당사 앞에서 TV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사과를 했는데 이미 때도 늦었고 진실성도 하나도 없습니다. 자, 저는 오늘 아침에 김은경이 갑자기 사과한 뒤에는 이재명이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왜 그러냐 하면은 김은경은 사실 어제 밤까지도 버텼습니다. 어제만 해도 대변인이 혁신이 대변인이 김은경에게 이야기해서 말을 하겠죠. 이것은 사과할 사안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고, 김은경도 어제 그 춘천에서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당원들과 만나는 그런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모임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국 투어를 하고 있죠. 그리고 어제 춘천에서 저녁 때까지도 이 문제 본인의 이 발언에 대해서 노인 폄하 발언에 대해서 오히려 제가 심리적으로 다소 불편하다. 자기가 지금 심리적으로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소 오해 있게 들으신 분들이 있다. 오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오늘 아침에도 대변인이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혁신이 대변인 사과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사과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김은경이 직접 사과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과하는데 고민이 필요하다. 자, 그런데 갑자기 김은경이 오전에 10시에 입장 발표를 하겠다 해서 기자들이 대기를 했죠. 그래서 겨우 한 이야기가 사과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러면 혁신위원장직에서 물러날 것이냐? 그렇게 물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혁신의 의지는 그대로 간다. 혁신의 의지는 그대로 간다. 사퇴 안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 자꾸 뭐라고 하니까는 내가 사과는 하겠는데 어젯밤까지도 내 사과할 마음은 없었는데 대한 노인회 이런 데서도 이야기를 하고 당에서도 비명계를 중심으로 자꾸 문제를 삼으니까는 그래 내가 사과는 하는데 내 사퇴는 안 해. 혁신의 여지는 그대로 간다. 자, 이 과정에서 이재명과 아무런 교감이 없었을까요? 이재명이 임명한 혁신위원장이죠. 그리고 이재명이 본인의 입맛에 맞게 이 당을 어떻게 공천 구조도 만들고 하려고 데려왔는데 이 정도 사퇴 이야기가 당 안에서도 막 나오는데 이재명의 재신임 없이 내 사퇴할 생각 없다. 혁신의 여지는 그대로 간다. 하지 않았겠죠. 이재명이 지금 수도권 어디서 휴가를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 분명히 이재명의 오더가 있었을 겁니다. 오더가 사퇴하지 마라. 그런데 할 수 없다. 사과는 해라. 이렇게 됐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재명은 만약에 이 상태에서 김은경이 바로 사퇴를 하면은 본인의 리더십, 지도력에 용인술에 또 치명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했던 이래경이라는 사람이 그때 천안함 관련 여러 가지 설화 때문에 단 몇 시간 만에 그만뒀죠. 그만두고 부랴부랴 데려온 게 김은경인데 김은경마저 또 여기에 휩쓸려서 사퇴를 하면은 본인의 리더십에 타격이 생겨죠. 그래서 일단 사퇴는 하지 마라. 근데 사퇴하지 않는 대신 사과는 한다고 해라. 이 정도 선에서 일단 이 문제를 봉합을 했다. 이재명 입장에서는 봉합을 했다. 왜 또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재명에게 지금 김은경이 어떤 노인 비하 파문 이것은 그다지 신경도 쓸 겨를도 없습니다. 본인이 지금 경기도 모처에서 휴가를 한다고 하면서 아마 사법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본인이 휴가에서 복귀하면은 바로 이달 중순에 소환이 되죠. 두 번 소환이 됩니다. 하나는 백현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서 지금 소환이 예정돼 있고 정진상이 벌써 소환을 했고 그 밑에 정진상 소환하면 그 다음에는 이재명이죠. 정진상은 백현동 관련해서 이미 지난주에 소환이 됐고 이번 주 이제 오늘 내일 남았지만은 아니면 이전 주 중에 또 정진상이 대북 송금 이화영이 자백을 하기 시작한 그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이재명은 또 소환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구속영장 청구죠. 구속영장이 8말 9초 이야기도 있고 어쨌든 8월 16일 회기가
국회가 시작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8월 16일 결산국회가 시작이 되면은 8월 31일까지 가고 그다음에 9월 1일부터는 정기국회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는 무조건 회기 중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를 하면은 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표결을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시나리오가 지금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재명이 마지막으로 지금 버티는 저항을 하는 마지노선, 마지막 그 방어선을 어떻게 설치를 하고 있는지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재명은 무조건 체포동의안은 안 한다. 본인이 무슨 약속해 놓은 것도 있고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는 것도 있고 또 어차피 그 체포동의안이 이번에 상정이 되면은 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입장에서는 다수당인 민주당의 대표인데 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은 본인의 리더십, 당 장악력은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사실상 탄핵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피해서 체포동의안을 패싱을 하고 바로 이 영장법원으로 가는 방안 이것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8월 16일 되면은 무조건 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은 체포동의안이 상정이 돼야 됩니다. 국회에 회기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소개를 들었는데 일종의 권성동 방식을 지금 고려를 하고 있다. 뭐냐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그때 강원랜더 특혜 채용 의혹 때 본인이 그때 6월 임시국회가 막 끝났는데 다시 7월 임시국회로 이어지려고 하니까는 7월 임시국회를 조금 밀어달라. 그래서 그 사이에 간격이 생겼죠. 회기가 안 열리는 간격이 생겼기 때문에 그때 이 체포동의안이 없이 바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서 법원에 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는데 기각이 됐죠. 그래서 이재명도 이번에는 바로 영장법원에 가서 실질심사를 받아서 기각을 시키는 이 목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기 중인데 어떻게 그것을 하느냐? 그것은 회기를 중단시키는 거죠. 그동안 그때 검수완박 같은 것을 민주당이 처리를 할 때 쪼개기, 회기 쪼개기 이런 걸로 해서 다수당의 힘으로 회기를 중단시켜버린 적이 있죠. 자, 그래서 이 검찰이 8월 중순 이후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은 그 구속영장이 이 법원을 통해서 법무부를 통해서 다시 이쪽으로 국회로 넘어오는 데까지 국회에 구속영장이 체포동의안 형태로 넘어오는 데까지 며칠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민주당이 국회를 중단시켜 버리겠다는 거죠. 다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도착하기 전에 국회 회기를 중단시켜 버리면은 다수당이니까 할 수 있습니다. 회기 변경의 건으로 그렇게 중단시키면은 체포동의안은 안 갑니다. 체포동의안은 패싱하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은 만약에 체포동의안까지 가면은 본인의 정치 생명이 사실상 끝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은 패싱을 하고 바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 자, 이런 전략이 지금 민주당 안에서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영장법원에 이재명의 운명이 걸리게 되는데 이재명이 여기서 승부를 보려고 하는 것이죠. 어차피 서울중앙지법에 만약에 이것이 병합이 돼서 두 가지 사건 하나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서울중앙지법으로 가면은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는 김명수 체제에서 선임이 됐고 서울중앙지법에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좀 진보 좌파 성향의 판사들이 그쪽에 배치가 되어 있다. 자,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영장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는 판사가. 자, 그래서 거기에 일단 하나의 기대를 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영장 실질심사에 대비해서 법원 판사들에게 판단을 받기 위해서 검찰이 지금 무리하게 나를 수사하고 있다. 이걸 최근에 계속 부각을 시키죠. 그게 전략입니다. 검찰의 이 무리한 수사, 이걸 영장법원 판사들에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최근에 이화영을 검찰이 해유를 하고 있다. 이화영 지금 마지막 결정적인 자백을 하고 있는 이화영을 검찰이 해유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화영의 부인까지 내세워서 검찰이 이화영을 고립시키고 어떤 억압한다. 이런 제대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이런 식으로 이화영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 해유,
압박 이것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 또 하나 김성태가 검찰과 일종의 그 형량 협상을 했다. 플리바기닝을 했다. 그래서 김성태에게 무슨 가벼운 죄만 그 적용을 하고 외환관리법 같은 거 무거운 죄 국가보안법 이런 것도 하지 않았다. 이 검찰과 김성태의 그 형량 협상에 의해서 형량 그 밀락에 의해서 김성태가 이재명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검찰과 법원을 서로 갈라치게 하는 자, 그 작전을 지금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이 이 무리한 수사를 계속 부각을 하는 이 상황인데 자, 이 상황에서 정말 이재명의 전략대로 만약에 체포동의안 없이 바로 가서 그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이 되면은 권성동처럼 근데 물론 사안이 지금 다르니까 기각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지만 지금 이재명의 전략 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 회유 압박 뭐 플리바게닝 이것까지 계속 그 법원에 부각을 시키고 그 법원이 이 좌파 쪽에 서 있는 그런 판사라면은 이게 이외의 결과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기각이 돼버리는 물론 아주 낮은 경우지만은 낮은 그 가능성이지만은 이렇게 해서 만에 하나 영장이 기각되면 이재명은 무적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재명 무적입니다. 비명계 아무 소리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봐라 이게 정치 보복 아니었느냐.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시켰다. 물론 법원의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그것을 무죄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 성부에서 이긴 거죠. 자, 그래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는데 왜 너희들 비명계까지 나에게 물러나라고 하느냐. 이렇게 오히려 대받아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비명계가 무력화되죠. 그리고 여론도 일부에서 그러니까 중도층을 중심으로 이거 검찰이 무리한 수사한 것 아니야? 그 1년 이상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떠들썩하게 사법 리스크 이야기를 했는데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면 그것을 또 민주당에서 대대적으로 여론전을 펼칠 것이기 때문에 여론도 이재명 쪽에 우호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일부 중도층 여론이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은 총선을 앞두고 대표적으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천권을 완전히 장악을 하겠죠. 공천권을 장악을 하게 되면은 지금 그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에게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제대로 말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공천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생사여탈, 정치적 생태여탈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 상태에서 총선에 들어가면은 이재명이 불구속돼서 기소는 되겠죠. 만일의 경우입니다. 기각됐을 때 불구속 기소가 돼도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기가 어렵죠. 제1야당 대표가 지금 총선을 진두지휘하고 있는데 그 재판을 계속 열기가 좀 어려워서 재판에도 차질이 생깁니다. 자, 그 상황에서 만약에 또 하나 이재명이 이끄는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를 한다면은 이건 이재명이 완전히 날개를 다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은 그 시나리오를 짜고 계속 검찰이 이하영을 해요를 한다. 김성태와 플리바게닝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거죠. 영장 실질심사에서 승부를 보기 위해서. 자, 이렇게 보면은 이재명에게도 한가닥 길이 생기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할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 이재명은 이런 전략을 구사하느라고 지금 자승자박을 하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지금 말씀드린 이화영 해유. 자, 이화영 해유. 그리고 본인의 핵심 측근인 박찬대 최고위원을 보내서 이화영 쪽과 만나고 부인과 통화를 하고 그래서 부인이 뭐 진정서 내고 MBC에 뭐 편지 보내고 이런 일들이 결과적으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한 대로 사법방해죠. 사법방해는 우리나라의 사법방해죄를 직접 처벌하는 그 법조항은 없지만 결국은 증거인멸입니다. 증거인멸 교사. 영장법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보는 것이 이 사람을 풀어주면은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있느냐.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보죠. 뭐 도주의 우려 및 증거인멸. 그 앞에 범죄 소명. 이 범죄 소명은 지금 뭐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이재명의 마지막 승부수가 영장법원에서 그 승부를 가리겠다는 이 승부수가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를 한 것이 지금
온 언론도 다 알고 국민도 알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부메랑에 돼서 이재명은 구치소 신세를 면치 못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